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알아보는 디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썸네일을 이렇게 달아놓긴 했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디파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상 최대한 길지 않게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코인을 산다, 존버한다, 더 비싼 값에 판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식의 투자이고 자본 소득이죠. 주식이랑 특별히 다를 거 없습니다. 주식도 싼 값에 매수해서 비싼 값에 매도하는 게 기본이죠. 물론 배당이라는 약간 발전된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가 만들어낸 수익의 일부를 본인의 주식 보유 비율만큼 나누어 받는 거죠. 코인 업계에도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사고 팔고의 개념만 존재했습니다. 이 디파이라는 것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요. 디파이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게 될 건데 뒤 내용부터 보시는 건 절대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리는 개념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먼저 앞쪽에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렌딩과 스테이킹은 다르다입니다. 스테이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기반으로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작동하는 데 기여하고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이고요. 렌딩은 금융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자산을 예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디파이보다 시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이고요. 시파이는 디파이와 반대되는 중앙형 금융입니다. 이 시파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크립토닷컴이라던가 넥소라던가 블록파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중앙형 금융인 시파이 서비스들은 회원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실제 사용 중인 이메일로 가입을 해야 하고요. 전화번호도 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권, 면허증, 신분증 등을 사용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립토닷컴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표시되어 있는 공과금 고지서 등을 사용해서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까다롭죠. 자, 이런 시파이 서비스들은 보통 고정된 렌딩 수익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넥소의 경우 코인에 따라서 4에서 10% 정도를 제공하고요. 크립토닷컴의 경우 1에서 12%,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8% 정도까지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렌딩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의심을 하시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금해놓은 통장이나 장기 적금은 0%대 금리이거나 아무리 많이 줘봐야 2%인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가능하냐, 얘들 사기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 시파이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산을 해 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파이 업체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한테 그 엄청난 렌딩 수익을 제공하느냐? 이 업체들이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자금을 끌어 모아서 그 돈을 다시 다른 업체에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크립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신규 업체들은 코인이 많이 필요한데 처음에 그렇게 큰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죠. 이런 업체들에게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본인들도 사용자들의 자산을 예치받고 그거로 돈놀이를 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들도 이걸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금융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내고 회사를 유지하고 사용자들에게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시파이에 렌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회사에서는 자산 운영을 하겠죠. 그리하여서 준수하고 그럴싸한 수익을 사용자분들에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파이 서비스들도 단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먹튀를 한다던가 출금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자산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파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 금융입니다. 탈중앙이 무엇이냐? 중앙에서 내 코인에 대한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시파이 업체에서 제공해준 주소로 코인을 보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갑, 예를 들자면 메타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탈중앙 금융, 즉 디파이에는 크게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랜딩과 유동성 제공입니다. 첫 번째 랜딩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CFI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예치하고 누군가 그걸 대출해가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FI와의 다른 점은 CFI 서비스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을 플랫폼에 연결하고 지정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작동된다는 겁니다. 디파이는 이런 부분에서 CFI와 다르기 때문에 CFI처럼 안정되고 균일한 이율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용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코인들이 높은 이율을 주고 또 시장에서 많이 원하지 않게 되면 그 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내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이 없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유동성 제공입니다. 유동성 제공으로 인한 보상을 유동성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유동성 마이닝 이전에 이해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 탈중앙 거래소 DEX입니다. 영상 시청자분들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아마 중앙형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중앙형 거래소들은 한마디로 판을 깔아주고 그 위에서 사용자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판을 깔아준 대가로 거래소가 수수료를 하는 비용을 받죠. 근데 탈중앙 거래소는 이렇게 거래를 주관하는 중앙기관이 없어서 사용자들끼리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와 같은 탈중앙 거래소로 유명한 거래소 중 요즘 핫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거래소처럼 내가 얼마에 몇 개를 팔 것이다 라고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그걸 매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코인을 이 코인으로 바꿀 겁니다 라고 수압 딱 눌러버리면 현재 가격에 맞춰서 내 코인을 원하는 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이더리움으로 변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BAT와 이더 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나서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과 이더리움을 유동성 풀에 제공을 해주면 BAT에서 이더로 그리고 이더에서 BAT로 수합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유동성 제공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활용하여서 특별히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약간 다른 변형된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밸런서라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왑처럼 이 코인 간의 수합을 지원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뭐 유동성 풀에다가 자신의 코인을 제공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밸런서라는 곳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밸런서 토큰을 지급합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이 또 하나 생겨난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영어로는 yield farming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이자 농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내 코인을 유동성 풀에 심어서 다른 코인을 받아내는 거죠. 이런 이자 농사가 기존에는 단순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관련된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더욱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커브 파이낸스라는 스테이블 코인들끼리 수합을 해주는 탈중앙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커브 파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이를 예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커브 파이낸스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표로 Y커브라는 토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Y커브 토큰으로 아까 말씀드린 밸런서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Y커브 토큰으로 밸런서 풀에 참여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밸런서 풀 토큰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밸런서 풀 토큰을 연파이낸스라는 곳에 예치를 합니다. 연파이낸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에요. 뭐 새로 나왔다고 하긴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커브 파이낸스랑 밸런서에 비해서는 좀 최근입니다. 이 연파이낸스라는 곳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연파이낸스에서는 그 보상으로 YFI라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YFI 토큰이 가격이 아주 지금 떡상을 했고 이처럼 이자 농사를 통해서 YFI를 얻은 사람들은 YFI 가격의 수익을 보았고요. 밸런서에서 제공해주는 밸런서 토큰의 가격이 오른 곳에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커브 파이낸스는 아직 풀에 참여했다는 증표와 같은 Y커브 토큰 외에 거버넌스 토큰을 제공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8월 중으로 커브 토큰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연파이낸스에서 밸런서 풀 토큰 스테이킹을 취소하고요. 밸런서에서 Y 토큰 유동성 제공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커브 파이낸스에서 맨 처음 예치했었던 여러분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내면 모든 진행 과정이 역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시는 동안 가격 변동은 있지 않았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풀에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 코인이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유동성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풀 안에 있는 토큰을 싹 쓸어갈 수도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면 당연히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위험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디파이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플랫폼들은 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사용료인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고요.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다량으로 홀딩 중이기도 하거나 유동성 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더리움 2.0이 착실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구동될 수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더리움을 원하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디파이와 유동성 파밍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하기가 좀 어려워서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 바라고요. 이더리움과 디파이, 시파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